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신태입니다. 자, 아시아쿼터가 나온 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먼저 지난 시즌 등록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즌 등록 선수는 삼성생명이 16명, 신한이 16명, 우리은행이 14명, 하나원큐가 15명, BNK썸이 16명, KB스타즈가 15명, 6개 구단 92명의 선수가 등록됐고요. 여기에 이 등록 선수 기준은 드래프트 이전이기 때문에 드래프트로 선발된 12명의 선수가 추가돼서 104명의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에 있었죠. 자, 그럼 이번 시즌 등록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생명 15명, 신한은행 13명, 우리은행 13명, 하나원큐 15명, BNK썸 14명, KB스타즈 15명. 이것만 봐도 확실하게 줄었죠. 6개 구단 85명. 여기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똑같이 12명의 선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97명. 자,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선수들을 보자면 우리은행입니다. 고아라, 노현지, 이재원. 여기에 박지현 선수가 해외 진출을 했죠. BNK썸, 김한별, 문지영, 박다정, 고세림, 박이나, 김지은. 엄청난 은퇴 러시였어요. KB스타즈 안정현, 그리고 박재수 선수가 해외 진출을 선택했죠. 신한은행 이혜미, 장은혜, 이수정 선수가 일본 대학에 진학했죠. 하나원큐 김혜나, 서혜연, 최지선, 삼성생명 김한비. 총 19명의 선수가 리그에서 이탈을 했고요. 드래프트에서 충원이 된다고 해도 지난 시즌보다 선수 숫자가 많이 줄었죠. 자,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고 나서 2021-2022 시즌에는 93명으로 시작을 해서 12명이 추가 지명돼 105명으로 시즌을 치렀고요. 2022-23 시즌에는 86명으로 시작해서 드래프트에서 15명을 지명해 101명으로 시즌을 치렀고, 23-24 시즌에는 92명으로 시작해서 드래프트에서 12명을 지명해서 104명으로 시즌을 치렀죠. 100명이 안 되는 선수로 시즌을 치르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단순하게 봐서 제가 말했죠. 셀러리 캡을 잡아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나갈 거라고. 아시아쿼터에 대해서 제가 예상했던 거에서 틀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대학교 선수도 안 올 거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했죠. 다 가드들 많아서 가드들한테 자리 줘버리면 우리나라 가드들 씨마를 거다. 이게 뭘로 판단이 되냐면, 문지영이 센터 자원들도 없는데 문지영을 포기했다는 건 그냥 아시아쿼터로 메우겠다는 얘기거든요. BNK가 지금 센터가 있나요? 박성진밖에 없잖아요. 박성진은 뭐 20분 이상 뛰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포기했다는 거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누가 경기를 뛸 거라는 거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외국인 선수제 폐지하고 나서 국제 성적은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국제 성적 더 떨어진 팀이 올림픽 나가고 월드컵 나가서 외국인 선수제 있는 동안 못하던 1승 하고 오고 이러나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올림픽 쭉 나갔다고 올림픽 탈락했으니까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거는 다른 나라들 발전할 동안 우리나라가 뭐 한국식 이런 타령하느라고 발전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전이 진짜 저해됐던 이유, 외국인 선수제를 하면서 외국인 선수들한테 공 넘기는 것만 하고, 그러면서 국내 선수들의 성장이 정체됐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죠. 왜? 뭐 경기만 뛰면 다 느냐고. 똑같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경기 계속 뛰었던 선수? 경기 못 뛰었던 선수? 누가 이길까요? 뻔하잖아요. 일본 선수들만 주전 뛸 슬롯 6개 늘려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간 파울. 그래서 외국 선수제 할 거야? 그럼 퓨처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밑에 애들 경기감이라도 유지하게. 경기도 못 뛰어보고 실전 못 뛰어보고 있다가 갑자기 덜컥 주전 뛰어야 되고, 그래서 저하가 쭉 온 거니까 그거라도 안 되게 퓨처스라도 원래 하던 대로 2라운드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장 선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선수 데려와서라도 돌려야겠다. 그럼 제가 주장하는 절충안은 이건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건 일단 유지하고 있고, 어린 선수들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대로 못 배우고 올라오는데 이 선수들 경기감이라도 채워서 올라오도록 하자. 이 선수들 프로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지 않냐. 배운 걸 써보고 이래야지 감을 잡고 실력이 느는 거지. 배웠는데 이러고 몇 년 있다가 갑자기 경기 뛰래. 당연히 저하가 오죠. 그걸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하가 있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또 외국에서 선수를 불러서 당장 리그만 돌린다?
그렇게 하다가 중국 축구 박살났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중국이 돈 그렇게 쓰고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중국이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자 농구에 외국인 선수제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중국 축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진짜. 역사의 답은 나왔어요. 외국인 선수제 있을 때 더 안 됐어요. 정작 폭락했을 땐 그때요. 그럼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회복을 안 하고 돌리었으니까 그때 외국인 선수제 폐지 안 됐으면 양인영 센터가 안 됐을 거고, 그래서 더 망했을 거라고 봐요. 외국인 선수제 있을 때 양인영이 국가대표 나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나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인영 빼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대안 있어요? 그 대안도 없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샜는데 이수전까지 포함해서 해외 진출을 택한 선수가 3이나 있고, 2020년, 21년 시즌에는 94명을 시작해서 14명을 지명해서 108명을 시즌을 치른 바가 있긴 해요.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고 나서 처음으로 100명이 안 되는 선수로 시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단순히 계산하면 여기에 일본 선수들 12명 합류하면은 109명이라는 계산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한 거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만큼, 그 숫자만큼 우리나라 선수들 빠져나갈 거라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팀들이 한 팀에 18명 있는 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비 자원들을 많이 뒀어요. 이번 시즌에는 두 팀이 딱 규정대로 13명까지만 채웠어요. 물론 우리은행은 그 상황에 13명은 다 맞춘 거나 대단하다 싶긴 해요. 아시아 쿼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얘기 다시 하자면 월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급여가 맞긴 해요. 일본 리그에 데뷔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는 소득세가 있죠. 이거를 적용해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 뭐 국내 선수들이야 리그에 따라서 모기업이 세금 다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외국 선수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의리가 있을까? 1년 뛰고 갈?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기본으로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이 경우 소득세율은 24%. 7월에 합류해서 3월까지 있게 되면 9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플레이오프를 나가면 9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경우 세율은 35%. 누진세라든지 기타 다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하게 소득세율만 생각해서 세금을 떼고 나면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손해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뛸까? 뭐 선수니까 이기고 싶어서 뛰긴 하겠죠. 근데 그래서 누진세가 있는 거긴 한데 그 단순 계산하면 손해요. 그러니까 별로 이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더 있는다고. 그러니까 액면가로 진짜로 9천만 원이 낸다, 9천만 원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최고의 연봉 받으면 3억이 된다, 3억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3억에 퇴직금 없고 소득세 있고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택할 수도 있죠. 해마다 1, 2억 벌어. 근데 10년이나 할지 20년은 절대 못해. 이거랑 한 4, 5천만 원 벌어. 근데 40년을 할 수 있어. 뭐 고르실 거예요? 뭐 선택 기준에 따라서 전자를 고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 같으면 후자예요. 진짜 단순하게 봐서 어릴 때 많이 벌었다고 그게 나중에도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운동선수들 운동만 해서 금융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기 맞아가지고 잃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시아 쿼터를 시작하자마자 근래 가장 적은 선수로 리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시아 쿼터를 하게 된다면 신인 드래프트에서 뭐 그렇게 많이 보강을 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팜 문제 알잖아요. 그럼 제일 문제는 팜 문제를 보강해야지. 팀들이 신인을 지명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 버린 게 해결책이다. 그럼 고등학교는 농구부 뭐하러 운영하고, 그래서 문 닫으면 누구 지명해가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농구할 건데요. 지금 올해만 농구하고 안 할 거예요. 외국인 선수들 추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올해만 농구하고 안 할 사람들인 것 같아. 저 같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른 길을 알아보러 가요. 이렇게 될 거 저도 예상이 가능했고, 이거 제가 맞춘 게 아니라 다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정작 추진하자는 쪽에서도. 근데 그냥 리스크 중에 선택하는 거라고 하더니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제도 중에서 리스크 중에 뭘 취하고 뭘 버리냐, 이렇게 식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뭘 해도 실패한다고. 제도가 뭘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도 실패할 거다. 외국인 선수제가 있으면 있어서 실패할 거고 없으면 없어서 실패할 거라고.
제가 말했죠. 딱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확실하게 우리나라 리그만 망가뜨렸어요 지금. 자, 아시아쿼터 연봉 8천만 원씩 주고 한 명만 써도 4억 8천만 원에다가 트라이아웃은 일본 가서 하는데 그 비용은 또 얼마일 거며. 이 돈을 중고교 대회 저변 넓히는 데 쓴다면 이 중고교 대회가 팀당 참가비 30만 원 내요. 그러고도 어느 정도 지원금 받으면 대회가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2022년 농구협회가 중고연맹 대회 개최 비용이라고 지원해준 돈이 3,450만 원이에요. 여자 농구반이 아니라 남자까지 합쳐서. 그럼 여자 보면은 남자부가 더 크니까 한 1,500만 원 되겠죠. 여기에 여고 보면은 지원팀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300만 원.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있어도 지금 여자부 한정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돌린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 돈이 남아 도는 것 같아. 그렇게 버릇돈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협회는 뭐 뭘 안 하니까 그딴 소리 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WKBL 이름 하에 오픈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협회에서도 딴지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중고등부 여자 농구 팀 등록 선수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회 개최하는 거를 협회가 보고 막을 권한이 있나?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즐기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대회 하나 한다는데 예전에 WKBL 총재배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거를 좀 볼륨을 키워서 개최를 하면 되지. 그 돈이면.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했던 엘리프트제하고 동아리부 통합하는 대회 충분히 개최 가능해요. 아, 참가비 받으면 되잖아요. 체육관 대관비 뭐 이런 정도는데 아니 소속팀들한테 연습구장 뭐 지역대회 하는데 뭐 큰 구장에 살 필요 있어요? 연습구장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대회 유치하면 되잖아요. 부산에서 하나 하고 충청권에서 하나 하고 수도권에서 하나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수도권은 인천이나 부천 그리고 용인 분산 개최하고 강원권, 경북, 전라권 여기만 대관하면 되겠네. 충분히 하잖아요. 이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훨씬 남지. 그리고 지금 연맹이나 계신 분들 다 재계 거물들인데 다 은행 총수들 아니에요. 아시아쿼터 이렇게 몇 억씩 태울 돈이면 학교에 좀 지원 좀 해주고 장학금 지원하고 그러면서 이 대회 입상 기록 있으면은 스포츠 관련 학과에 대해서 입시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는 말만 하는 건데 이거 그분들이면은 충분히 유력 인사들이기 때문에 얘기 잘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력 인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시중은행 은행장이면 이번에 바뀐 총재님이 신한은행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든 어디든 지원할 때 이 선수 그 학생들이 이력은 하나 만들 수 있죠. 고등학교 때 엘리트까지 나오는 대회에서 입상을 한 기록이 있다. 그거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 버리고 엘리트로 농구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지 농구 자체를 안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포츠 인구는 예전보다 더 늘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전체 비교해드린 적 있죠. 저출산 때문에 선수가 줄었다고? 웃기지 말라고. 95년생 같은 경우는 70만 명대. 외러 산하가 제일 많아요. 하승진 선수도 이런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못 나오는 거다. 우리나라 농구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데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나간 10명 정도의 선수들 이 선수들이 농구장을 떠날 건데 다시 불러온다 하더라도 어디서 또 충원을 할 거면 앞으로 진짜로 출산율 때문에 이제 그 저하 영향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아시아쿼터에 다 태울 돈이 했으면은 다 하고도 남았다고 지금.